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티저 variable 정수형 변수에 대한 어, 이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의 다 이제 남은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투스 컴플리먼트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거 꼭 기억하기 바라고 나머지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타입을 이해를 할 때는 그 타입에 적용한 가능한 오퍼레이터가 뭔가 이거 반드시 이해됩니다. 적용 가능한 오퍼레이터. 덧셈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덧셈 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그죠? 덧셈 해볼까요? 안 해봐도 되겠죠. 그죠? 뺄셈 할 수 있습니다. 뺄셈. 참 쉽습니다. 곱셈 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해봅시다. 못 해볼 것도 뭐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인티저 x, 인티저 y, x는 인티저 z 합시다. 인티저 z, 인티저 z, x는 5, y는 3, z는 x 곱하기 y, print f %t line z, z 이걸로 해봅시다. 뭐가 나오겠죠? 5 곱하기 3 나오겠어요. 5 곱하기 3 나오는 거 뭐 별거 있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컴파일하고 5, 3, 15 나왔습니다. 그죠? 자, 덧셈, 뺄셈, 곱셈 아주 쉽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나눗셈에 대한 경우는 정수형 나눗셈인 경우는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정수형 나눗셈인 경우에는 마치 나눗셈의 결과가 몫을 구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몫을 구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가 잘려져 버린다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소수점 이하가 꼭 잘려져 버립니다. 반올림이 되는 게 아니라 잘려져 버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트렁케이트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트렁케이트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x 나누기 y를 해보자 하는 거죠. 자, 5 나누기 3 이렇게 하게 되면은 1.66666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3분의 5의 값이겠죠. 그죠? 그런데 정수형 계산을 할 때는 소수점 이하는 전혀 고려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 5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1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 나오죠. 그죠? 나눗셈 이렇게 대충 엉성하게 하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들 의외로 이 나눗셈에서 이게 이렇게 적당하게 목만 계산하는 나눗셈을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나중에 이제 많이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아마 내가 소개를 할 겁니다. 지금은 좀 소개하기가 조금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나눗셈 소개할 겁니다. 나눗셈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응용하는 방법 아주 중요한 점이거든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퍼센트 기호 있습니다. 이 퍼센트 기호는 30%를 구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퍼센트 기호는 모듈로 오퍼레이터다 라고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모듈로 연산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쓰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퍼센트 이렇게 쓰는 겁니다. 퍼센트 치는 건데 요걸 이제 모듈로 연산자다라고 얘기한 거고, 자, 의미는 뭐냐? 5를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이야기합니다. 5를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자, 5를 3으로 나누면 몫은 얼마죠? 몫은 1이죠. 그죠? 몫은 나눗셈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 몫은 나눗셈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 5 나누기 3 한 나머지, 몫은 1이고, 나머지 얼마 나오니까? 2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가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2가 나왔습니다.
모듈러 연산도 짬짬이 아주 유용한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게임 같은 걸 할 때 턴을 바꿀 때 내 차례, 네 차례, 내 차례, 내 차례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세 명이 할 때는 이제 A, B, C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 처리할 때 그런 일을 할 때 이 모듈러 연산자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티저에서 적용 가능한 연산자들 알아봤고, 연산자 중에서 특히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거 이거 나눗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나눗셈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티저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내가 이제 거론하겠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버플로우,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내가 정수형 변수를 뭐에다가 비유를 했습니까? 접시라고 비유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과자를 담는 접시, 그 다음에 뭡니까? 깍두기 담는 접시, 뭔가 하나, 둘, 셋, 넷 개수를 담는 있는 접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접시가 대충 여러분들 접시 한번 보세요. 그 무한히 큽니까? 접시가 절대로 무한히 클 수가 없죠. 우리 같으면은 인티저인 경우에 가장 큰 숫자 뭘 집어넣을 수 있기로 했습니까? 저장하기로 했습니까? 대충 32억 얼마를 갖다가 저장할 수 있기로 했죠, 그죠? 거기다가 만약에 훨씬 큰 숫자를 저장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합니다. 당연히 넘쳐버린다 합니다. 넘쳐버리면서 중요한 숫자 정보가 상실이 돼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오버플로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티저를 사용할 때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트렁케이션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트렁케이션은 뭐냐면은 반올림 에러는 아니죠. 반올림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에러입니다. 그리고 에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인티저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에서는 그 정보들이 뭐 0.9건 0.8이든 전혀 고려가 안 된다 하는 점을 갖다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오버플로우 문제 되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플로우.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500 더하기 300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더하기로 합시다. 500 더하기 300. 500 더하기 300 했더니 바로 실행을 하면은 당연히 800 나옵니다. 별거 없죠, 그죠? 자, 곱하기를 한번 해봅시다. 곱하기 500 곱하기 300 하면 대충 얼마 됩니까? 좀 큰 숫자가 나오겠네요, 그죠? 바로 실행하면 얼마가 났습니까? 15만이 나왔습니다. 그죠? 15만. 자, 내가 이거 얼마입니까? 500만이죠, 그죠? 500만 곱하기 300만 해보자는 거죠. 이거 500만 곱하기 300만. 엄청나게 큰 숫자죠, 그죠?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컴파일해서 실행시키면은 대충 500만 곱하기 300만 하는데 이런 이상한 숫자가 나올 일이 있겠습니까? 1974 하나 둘 19억 7만. 기본적으로 5, 3, 15니까 뭐 엉터리 숫자죠, 그죠? 엉터리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오버플로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계산 범위를 넘치는 그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나머지 숫자를. 실행기지를 우리가 데브피아 같은 데서 사용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실행기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오버플로우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메시지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거 지금 실행하는 동안에 무슨 컴파일 에러가 났습니까? 실행 에러가 났습니까? 컴파일 에러도 안 나고 실행 에러도 안 났죠, 그죠?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오버플로우의 가장 큰 문제는 오버플로우라는 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용자나 프로그래머가 모르게 되면은 엉터리 값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엉터리 값이.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슈퍼마켓에다가 조그만 슈퍼에다가 매상 올리는 계산하는 프로그램 이제 만들어서 준 적이 있다 그랬죠, 그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가게가 대박 나가지고
30억 원어치 하루에 파는 거야. 30억 원어치. 30억 원어치를 팔면은 막 결국은 30억 원치 팔기 위해서 뭐 10,000원 집어넣고 10,000원 추가하고 20,000원 추가하고 100,000원 추가 막 이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최종 결과를 30억을 갖다가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천만 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버플로우 때문에. 이 오버플로우 아주 심각한 에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이 오버플로우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뭘 기억을 해야 됩니까? 이 21억 4,748만 3,647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보다 큰 숫자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오버플로우 헤러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느냐? 자, 맥스가 아까 여기다 이걸 집어넣었어요. 맥스에다 집어넣었는데 무슨 숫자입니까, 이거? 굉장히 큰 숫자죠, 그죠?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제일 큰 숫자죠. 21억 그 숫자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맥스 플러스 플러스. 자, 맥스 플러스 플러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신텍스에서 맥스는 맥스 플러스 1 이렇게라를 갖다가 간단하게 쓸 때 맥스 플러스 플러스다라고 실행이 됐습니다. 대충 우리가 1학년 때 여러분들 이런 정도는 이제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 1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1을 하면은 아까 그 결과가 21억 막 이랬으니까 플러스 1 하면 원래 맨 끝이 7이었으니까 8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거 다 실행시키면은 불사 갑자기 마이너스 2억, 21억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 알겠습니까? 자,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이 인티저의 배열 때문에 저것 때문에요. 자, 20 제일 큰 숫자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제일 큰 숫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0, 1, 1, 1, 1, 1, 1, 1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 플러스 플러스를 해보세요. 플러스 플러스는 뭐가 되겠습니까? 0, 0, 0, 0, 0 다 0으로 바뀌면서 맨 위에 1이 딸랑 남겠죠. 근데 그 숫자 1, 0, 0, 0 이렇게 남는데 그 숫자는 뭡니까? 이 숫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숫자 21억 어쩌고저쩌고 7에다가 더하기 1을 하는 순간 21억 어쩌고저쩌고 8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1억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버플로우의 특성상 저 인티저의 양식과 관계돼 가지고 작동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맥스 플러스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마이너스 21억 어쩌고 8에서 마이너스 21억 7 이렇게 바뀔 거다 하는 거죠. 이렇게 바뀔 거다 하는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 할 때마다 이제 진짜 또 정수인 것처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오버플로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요? 예, 그것입니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했으면 더 좋겠는데 작동을 안 하지를 않고 그냥 막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만약에 루프를 돌리는데 반복문을 돌리는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반복문 써봐서 알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for i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죠? 이걸 돌리는데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돌리는데 어디까지 반복해라 이런 거 명시할 때 있죠, 그죠? 그 어디까지 명시하라 하는 걸 반복을 할 때 그거를 잘못 명시를 하게 되면은 계속 무한루프를 빠진다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for문을 쓰면서 1서부터 100억까지 반복을 해라. 1서부터 100억까지 반복을 해라. 100억입니다.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21억 이렇게 해가지고 큰 숫자가 된다면 다시 마이너스 숫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100억까지 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무한루프 에러를 빠질 경우도 있고 그럴 황당한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 오버플로우 에러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에러를 유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요 정도까지 해서 참 트렁케이트 빼먹었네요. 자, 트렁케이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티저 변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라고 치고 자, 인티저 변수를 이렇게 사용할 때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여기다가 5.8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5.8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실행. 자, 그랬더니 컴파일러와 실행에러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에러가 안 나왔습니다. 에러가 안 나왔다는 얘기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 문장에서의 문제는 뭐냐? 요 문장에서 문제가 뭔 것 같습니까? 요 문장에서의 문제는 이거는 뭔데? 정수형 변수인데 이거 뭡니까? 실수값을 집어넣었다 하는 겁니다. 마치 접시에다가 우리가 정수형 변수는 접시를 비유했죠. 그죠? 접시에다가 우유를 갖다 한 통 부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접시에다 우유 부으면은 잘 담기겠습니까? 철철 넘치겠죠. 그죠? 그 비슷하게 뭔가 샌다는 겁니다. 뭐가 새느냐? 이 0.8만큼이 샌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트렁케이트 한다라고 하고 5.8이 이 x로 전달될 때 자, 5.8을 반올림하면 얼마입니까? 6이죠. 그죠? 여기서 반올림 같은 거 절대 안 합니다.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그냥 5만 여기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x로 5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5, 3, 15가 나온다는 거죠. 0.8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도 이제 오버플로우랑 마찬가지로 문제가 뭡니까? 컴파일 에러도 안 나오고 워닝 에러도 안 나온다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나와줘야지 저 주의를 할 텐데 주의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프로그램을 짠 사람은 5.8 곱하기 3이 제대로 계산이 돼가지고서 작동하는 줄 착각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니까 좀 조심하기 바랍니다. 물 한 잔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주차 1교시, 2교시, 3교시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정수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알아봤습니다. 내가 더 이상 정수형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요 정도 이유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뜯어본 겁니다. 뜯어봤는데 이거 그냥 흘려듣지 말고 꼭 기억을 해가지고 여기서 다룬 내용들 기억을 해가지고서 우리 프로그램 짤 때 조심해가지고 잘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들 때 보면은 시간 배정을 참 배정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학교나 교육부에서는 대충 한 20분 정도로 잘라라. 20분 조금 정도 하면은 20분이나 25분 정도로 이제 강의를 하면은 동영상 강의를 하면 그걸 1시간을 쳐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내가 이 수업하면서 떠드는 시간은 뭐 그 정도지만은 그걸 하기 위해서 저 그림판에다가 그림 그리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제가 지금 이걸 만들기 위해서 되게 지금 힘들게 이거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 내가 이제 이 강의 시간을 갖다가 대충 이렇게 20분, 25분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스토리가 좀 길어지는 부분은 더 길게 해야 되는 게 있고, 짧아지는 건 좀 짧게 끊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리는 동영상은 길이에 뭐랄까 길이에 있어가지고 어떤 좀 뭐랄까 불규칙하다라고 하는 거에 갖다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하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한 50분 강의를 할 때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20분으로 끝날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하나는 더블릿이라고 하는 사이트고 또 하나는 ACM 사이트입니다. ACM. 이 사이트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 백준 사이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있고 이제 외국 사람 중에서도 많이 있는데 이 훌륭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상당히 헌신을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이 두 개의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C 랭귀지나 뭐 다른 랭귀지, 프로그래밍 랭귀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제풀이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문제풀이 과정을 운영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문제부터 뭐 두 개를 더해라, 두 개를 곱해라, 뭐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문제부터 이제 막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알고리즘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제공을 합니다. 자, 사이트 한번 찾아가 보면은
이 사이트를 갈 때 요즘엔 대충 이거 뭡니까? 크롬으로 하는 게 연결이 잘 됩니다. 이거 저기 요새는 이 익스플로러로 하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준 사이트입니다. 백준 사이트 가면은 막 문제가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문제집도 있고 대회 또 공지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랭킹도 매기고 여기에 보면은 회원 가입하는 게 있고 로그인하는 게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좀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수의 잘 나가는 IT 기업은 물론 뭐 굉장히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은 그런 잘 나가는 그런 회사들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문제풀이를 이용해서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것보다 이 사이트에 딱 들어가가지고 뭐 주어진 문제 5문제를 갖다가 2시간 동안 풀어라. 5문제를 4시간 동안 풀어라. 문제 5문제 푸는데 4시간을 줍니다. 뭐 그런 걸 갖다가 막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 많이 풀면 무조건 장땡이에요. 많이 푼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좀 채용하는데 선호를 합니다. 그런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차근차근히 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기로는 이 백준 사이트나 혹은 여기 보면 또 더블리 사이트라고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더블리 사이트는 조금 뭐랄까 좀 투박한데 그래도 하여튼 여기 보면 회원 가입하고 여기도 아주 기본 문제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이트에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매일 들락날락 하면서 문제를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게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거 좀 더 잔소리를 좀 정확하게 하는데 이런 정도라도 내가 소개를 할 테니까 진짜 이거 흘려듣지 말고 꼭 이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회원가입도 하고 아주 작은 문제부터 이렇게 풀면서 지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이제 충고를 할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이제 지금 30년 넘게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 학생들이 가면 갈수록 좀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아요. 초중고등학교에서 뭐 교육이 뭐가 좀 미스가 났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좀 이상합니다. 제가 보기에 점차 그런 현상이 좀 강해지는데 여러분들 IT 공부를 할 때 절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왜 혼자 하면 안 되느냐? 내가 혼자 공부를 해서 보름 걸려서 알게 될 지식을 옆에 사람, 선배나 잘하는 동료한테 물어보면은 10분 만에 할 수가 있어요. 혼자서 깨달는데 보름 걸릴 일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으면 10분이나 20분에 끝난다는 거죠. 그거 만약에 혼자서 막 끙끙거리고 공부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프라인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되는데 오프라인 수업이 되자마자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친구들 뭐 주변에 그 친구들 좀 많이 사귀고 특히 기존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3, 4학년 선배들 좀 훌륭한 선배들 있습니다. 그 훌륭한 선배들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막 묻고 막 그 다음에 또 짜장면도 얻어먹고 이렇게 사회성이 있는 그런 생활 태도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기 바랍니다. 학생들 보면 괜히 그 자기 스스로가 그냥 뭐 수줍어 가지고 뭐 내성적으로 이렇게 지내는데 그 사회에서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게 내성적인 성격이 자기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런 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학생으로서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백준 사이트, 그 다음에 아까 더블리 사이트를 소개한 이유가 이런 사회성 키우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이런 사이트에 가가지고 문제도 풀어보고 거기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 맞습니다. 게시판도 있고 그룹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Q&A 사이트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막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런 걸 지켜보는 그런 걸 갖다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공부를 하는구나 이런 점을 갖다가 좀 피부로 느껴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하려면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빨리 적응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 좋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3주차 세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